자, 오늘의 가장 문제적 리포트, 미국 주식 스페이스 2.0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 분석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걸 보면서 뭔가 분위기를 느꼈어야 돼. 한국 사람이 아니야. 로버트 쉬크 씨야. 이 로버트 쉬크 씨가 한국어로 리포트를 작성했어. 근데 본인이 뭔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이 긴 리포트를 번역을 했던지, 아니면 진짜 저기 알파고 파파고 이런 애들이 지금 번역한 것 같거든요. 보시죠. 그래서 우주가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캐시우드라든가 이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분야고, 한국에서도 이거 관련된 리포트가 여러 차례 나왔었단 말이에요. 우주가 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인텔리안 테크부터 시작해서 세트레가이, AP 위성 이런 회사들 주가 엄청 폭등했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다 이렇게 외국 기업, 막사,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주로 설명했어요. 로켓랩, 벡터 애퀴지션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무려 100페이지짜리 리포트인데, 어마어마한 50페이지를 이분이 쓰시고 50페이지를 이분이 쓰셨어. 근데 이 뒤에 있는 정나영 씨가 한 건 정말 읽기가 편한데, 로버트 쉬크 씨가 하는 건 정말 쉬크가 아니라 쉬트가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첫 문단만 읽어본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2020년은 몇몇 기업의 등장과 일부 6만 기업의 상장 계획으로 상업우주 기업이 산업 전면에 등장한 해였다. 이런 표현, some companies 뭐 이런 거, some of 막 이런 것들을 번역하느라고 원래 이걸 그냥 이 영어식 표현이 아니게 번역을 했으면 2020년은 상업 우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한 해였다. 뭐 산업 정명에 등장한 해였다. 이 정도만 해도 돼. 근데 굳이 몇몇 기업과 일부 유망 기업의 상장 계획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우주 산업은 기술 발전과 투자들의 관심 및 공익 증대 목적 부합성에 힘입어. 진짜 발번역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읽으면 뇌정지가 와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걸 이런 글을 이렇게 썼어라고 했는데 로버트 쉬크 씨가 쉬트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메인 포인트는 스페이스 2.0이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1.0은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계획이었어요. 당시 소련과 미국이 국가적인 자존심 대결로 누가 달에 먼저 보내나, 유인우전선 누가 먼저 쏘나, 이 대결이 벌어졌던 게 스페이스 1.0이었으면 이제 민간 중심, 상업성 중심으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스페이스 2.0이다라는 표현으로 스페이스 2.0이라는 표현을 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중심인 거죠. 국가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상장한 회사들도 나오고, 이렇게 상장한 회사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스페이스 2.0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정말 뇌가 이렇게 약간 꼬이고, 막 먹은 거 되게 속 울렁거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이 리포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딴짓하고 싶고, 막 간식 땡기고 당 땡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리포트를 읽으면 안 돼요. 그냥 포인트만 제가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 우주 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갔다. 민간 주도 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이게 상업적으로도 이게 가시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우주 개발에서도 실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술 개발에 따라서 1회 인공위성 발사 비용이 그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일부의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좋은 거냐? 나사랑 계약하는 기업이 좋다. 왜? 아직까지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나사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나사가 개발했던 그 기술과 협력 파트너가 되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주도권과 성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사랑 계약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민간은 자존심 경쟁이었는데 2.0은 경제적 보상, 상업성에서 움직인다. 쭉쭉 넘어갈게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돼요. 이거 우주 왕복 여행 이런 거 되게 비쌌는데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정도까지 싸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다음 10년이니까 2030년쯤 될 때면 우주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이 도시 사이를 비행하는 것만큼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그거예요. 1등석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비용이 대체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1,000만 원 정도의 우주 비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저렴해진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우주 발사체의 재활용 기술이죠. 여러분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이동 수단은 딱 하나, 자동차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동차는 특이해가지고 한번 자동차를 쓰고 나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폭발해버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싸구려 자동차 뭐 저 모닝이나 티코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내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1회 이동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최소한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중고차를 타고 가도 몇백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회 이동 비용으로 기름값에 감가상각비 이런 거 따지면 아니면 택시를 타면 16,000원에 갈 수 있는 거를 이 자동차가 한 번 쓴 다음에 자동차가 터져버리고 있다면 1회용으로 자동차를 쓸 수밖에 없다면 최소 몇백만 원, 수백 배 정도를 지불해야 되죠. 근데 우주선을 생각하면 기존의 우주선은 뭐예요?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나면 걔가 늘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기 태평양 어디에 뭐 둥둥 떠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때 자동차를 한 번 쓰고 그 자동차를 폐차시킬 수 있었던 곳에서 그 자동차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그 정도로 이동의 비용,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더더 우주에 이 발사체를 보내는 비용은 싸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자체의 비용도 싸지고 발사 비용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그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비용들도 다 같이 싸지죠.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하면 우리가 농작물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혹은 올해 그 커피가 흉작일지 풍작일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위성 이미지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되게 다양한 우주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막 개화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사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억해두고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걸 폭 찍어가지고 좀 하면 돼요. 에어로젯 로켓다이는 이 AJRD 이거 티커가 요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대형 로켓 엔진 만드는 회사. 로켓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순수 현금 흐름 대비해서 가격이 현금 들어오는 거에서 14배 미만이다. 뭐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스페이스X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스롭 그루먼인가 뭔가 여기도 우주 기업의 다른 종목. 나사 프로그램용 발사 부스터와 ICBM 이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시스템용 뭐 소프트웨어 체결한 등 해가지고
방위 사업자의 요 우주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방산하던 회사, 특히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많이 미사일에서 발사체를 탄두가 아니라 이 위성으로 바뀌면 인공위성 쏘는 거가 돼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기업이랑 방산 기업을 같이 병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랑 협력하고 있는 회사랑 아까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회사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애들이 다 나사랑 협력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너무 이거 글을 이 아저씨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나? 신입 외국인인데 한번 써봐라고 해가지고 쓴 건가? 문서 포매팅도 안 돼 있고 주제도 막 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쨌든 우주 개발이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한 좌석당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스트라 스페이스를 추천한다. 얘는 아직 상장 전인데 스펙 합병으로 해서 상장할 것 같다. 우주에 도달하고 궤도 능력을 입증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진짜 외국인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위성이 되게 많이 발사될 거고 요게 지난 10년에 14배 엄청난 성장을 앞으로 향후 발사할 텐데 특히 소형 위성의 발사가 주를 이룰 것이다. 300km 이하면 소형입니다. 그래서 소형 위성, 중소형 위성에 그 특화되어 있는 위성 제작사라면 중소형 위성을 잘 만드는 회사가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중소형 관련된 전문 회사였죠. 그래서 하나 지금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했는데 이런 것들 좋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투자 기회가 소형 발사체랑 나노 위성 분야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스트라가 지금 합병할 때 홀이라고 하는 스펙으로 합병할 거라고 하는데 그 스펙이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마이크로 위성이랑 나노 위성 만드는 것 중에 작은 거 만드는 애인데 작은 거 제일 잘 만드니까 성장성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스트라. 그리고 홀리시티라고 하는 데의 스펙을 통해서 요 아스트라가 상장할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한다. 시가총액이. 버진 갤럭틱이 8조 원인데 그러니까 5천억이면 8조짜리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면 그런 이야기. 상장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조금 조정받는데 그때쯤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리포트는 너무 읽기 힘들게 해놨어. 자, 로켓랩은 발사 및 우주 시스템 기업. 발사한 다음에 지상에서도 뭐 시스템으로 뭐 연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그래서 4조 원 정도로 평가하는 계약을 통해 IPO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그리고 요거 어디가 하냐면 VACQ라고 하는 스펙이 얘를 인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장할 예정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켓 연구소가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하고 있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로켓랩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 요거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이 전부 다 성공했었던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어서 스페이스X랑 경쟁하고 있다. 스페이스X가 아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비상장이니까 로켓랩 같은 경우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소형 위성 부분을 성장하는 발사체 벤처가 되게 많은데 여기가 좀 많이 앞서 있고 되게 좋은 투자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도 좀 괜찮다.
이미 2021년도에 회사 예상 매출 90%를 달성했대. 예약되어 있는 그 뭐냐 그 로켓 계획만으로도. 그래서 이미 장기적인 수익성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익의 가식성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로켓랩. 이런 미국 주식은요, 우리가 정보를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섹터 분석이랑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만 대충 안 다음에 그 뭐랄까 내가 나름의 ETF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분산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주식들을 막 전반적으로 깊이 분석하기보다는 아 우주 항공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뭐 하는 애구나, 그리고 지금 상장했구나 안 했구나 뭐구나, 요 정도만 좀 알고 좀 넘어가셨다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사 뭐 하는 애냐? 이미지 데이터 분석하는 애다. 아까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거 잘하는 두 회사가 트림블이랑 막사. 근데 트림블은 이미 데이터 분석 사업의 선두주자고 현재 궤도에 있는 관측 시설을 얘 가지고 있는 데가 막사. 그리고 막사는 나사에다가 로봇팔을 뭐 납품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도 이미 의미 있는 돈을 벌고 있어. 돈 버는 회사에 이미 돈 벌고 있는 회사 막사. 그래서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팔을 제조했다. 그러니까 아까 나사랑 같이 연결성이 있는 회사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여긴 연결성이 있습니다. 막사가 우주선, 커뮤니케이션, 우주랑 통화하고 뭐 이런 서비스, 뭐 인프라랑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인공위성의 기능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 할 때 로봇팔이 뭐 달고 빼고 기름 더 뭐 연료전지 갈아주고 이런 거 수행할 때 그 로봇팔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쪽에 유지 보수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그 위성 사진 분석하는 거, 애널리틱스 서비스까지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막사가 괜찮다. 그리고 막사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얘는 풀 커버리지예요. 우주 쪽의 매출이 100%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자, 크라토스 디펜스 시스템 앤 시큐리티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 1위가 트림블, 2위가 3D 프린팅 ETF인데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인 시스템, 유도 에너지 무기, 사이버 보안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LIG 넥슨 같이 천궁 미사일 만들고 막 이러는 애들은 우주 테마로 아직까지 그렇게 세게 안 묶여 있는데 이런 데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주 테마가 본격적으로 뜰 때 비슷한 거 하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국방 보안 솔루션인데 여기에서 무인 시스템, 유도 에너지 모기 뭐 이런 거, 미사일 방어, 위성 통신, 전투 시스템 이런 거 하는 데다 보니까 우주 쪽이랑도 상당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무인 항공기 시스템, 이거 우리 UAM, UAS 하면서 얘기했던 거, 요거 쪽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인 드론 뭐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무인 항공기 요거 쪽의 수혜도 있다. 그래서 무인 시스템 쪽 수혜, 자동화 수혜, 무인 드론 뭐 이런 쪽 수혜를 다 골고루 받고 있는 회사. 자, 트림블 왜 세계 위성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세계 글로벌 리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걸로 모델링 해주고, 내가 광산이 있어요. 광산에서 사람이 그 광산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그 광산 캐가지고 자동으로 싣고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고저차는 어떻고 높낮이는 어떻고 차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이동시키는 거를 맵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어디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이런 거. 요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위성 사진을 3D 지도화 시켜서 그 모델링 만들어 주는 건데, 요런 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트림블입니다. 그래서 지리공간 기술, 그런 기술력의 세계 넘버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트림블에 데이터를 주면 로봇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도 어디 어느 경로로 이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값들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화돼 가지고 그 뭐냐 광산에서 일하는 이런 트럭 같은 경우도 그 어디가 팔 곳이고 어디까지는 이미 깎였는지를 알아야 자동으로 알아서 가서 깎고 파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게 지오 펜싱, 지리적으로 여기까진 나가지 마라고 이렇게 그물을 쳐줘야 자기가 작업해야 될 공간 같은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해 주는 게 요 트림블이라고 하는 회사다. 근데 트림블은 되게 비싸요. 이미 되게 비싼 회사예요. 농업도 얘네들 물이 없어서 시들시들하네라는 게 위성지도로 보여지면 해당 영역을 쫙 알려주고, 야 드론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물 뿌려줘. 병충해가 발생해서 잎이 안 좋아지면 야 드론 요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농약 뿌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트림블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뭐 이런 거에 다 솔루션이 있죠. 뒤에 가면 각각의 회사별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데,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통신, 그 저궤도 위성 통신망 하는 애들, 지구 관측은 고속 성장이 계속 기대되는데 여기 수혜주가 막사, 그리고 로키드 마틴, 요거 스타라시스,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여성분이 이제부터 쓴 거라서 내용이 딱딱딱딱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내용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이 여성분이 커버하고 있는 분은 그 부분은 유망 분야로 어디가 좋냐, 위성체 각각을 좀 분리해 놓고 뭐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지구 관측이에요. 아까 그 위성 사진 통해서 지구에서 지금 작물이 잘 자라고 있나, 사막화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올해 콩 수확 작황이 좋을까 안 좋을까, 커피 수확이 잘 될까 안 될까, 와인 값은 오를까 나쁠까, 지금 뭐냐 이마트에 주차장에 차가 몇 대 들어갔는지, 주차장에 차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마트 매출이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이 제일 핫하고, 그 다음이 발사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고속 성장하고 투자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가능성으로 보면 아까 소형 인공위성 한다라고 했던 회사 있었었죠. 그리고 그 지구관 측에서 넘버원이라고 했던 회사, 이런 애들이 일단 좋을 것이다. 그래서 종목 커버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게 막사, 스트라타시스, 얘는 로키드 마틴이랑 그 방산 플러스 우주 기업을 두 개 같이 넣어놨는데, 요게 아까 있는 애들이랑 겹치죠. 여긴 3D. 그래서 막사는 왜 좋냐? 얘는 우주만 해. 우주 테마가 뜨면 얘네를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위성 데이터 되게 잘 써. 로보팔 나오는 거고. 넘어가고, 우주의 퓨어 플레이라는 게 막사의 강점. 더불어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어서 가장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로봇팔 뭐 이런 쪽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되게 비싼 주식이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애들 조정받을 때는 사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애가 막사. 막사라 막사. 로키드 마틴은 배당주 3%짜리이기도 한데 우주 쪽도 상당히 담고 있지만, 얘네가 항공기랑 항공기 부품주 이쪽으로도 좀 들어가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들 못 들고 이러니까 좀 저평가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배당주로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우주 부분을 열심히 강화한다고는 하더라. 그래서 로키드 마틴 괜찮은 것 같다. 이거예요. 우주 사업부는 매출 성장되고, 미국 우주 사업부 이외에도 이 되게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방산이든 우주든.
그리고 싸다. 역사적인 평균보다 싸다. 경쟁 기업들보다도 싸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이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면서 중국 아닌 쪽의 국방비가 다 각 나라들이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러면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위성에 특화된 우주 관련주다. 우주 관련 사업 부문 매출은 27%. 근데 얘는 역시 방산 기업 섞여 있고 우주 산업 발달하면 클 거야. 로키드 마틴이랑 거의 논리가 똑같아요. 성장할 거야. 밸류에이션은 그냥 그럭저럭 해. 21개월 평균보다 싸. 그러니까 싸니까 사라. 뭐 이거고. 마지막으로 3D 프린터 기업인데 스트라타시스는 근데 소형 부품 아까 그 뭐야 이 인공위성이 소형화되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팅 시장이 너무 저가 출혈 경쟁으로 가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우주 쪽에 소형 부품 제작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걸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스트라타시스. 여기는 3D 프린터 기업입니다. 우주 항공 부품을 주로 만드는 3D 프린터 기업.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리포트인데 머릿속에서 다른 거 다 잊어도 그냥 그 주요 회사들 있잖아요. 그 막사 방산까지 같이 하는 거 사고 싶으면은 로키드 마틴이랑 아까 L3 그 아니면은 그 제일 우주 쪽 그 노출이 높으면서 성장성이 제일 높은 이미지 분석 부분은 트림블이나 저기 그 막사 테크놀로지 이런 데를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그것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종목 즐겨찾기 해놓고 그 종목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 있을 때마다 아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기억나실 때마다 한 번씩 되살리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켓 만드는 회사는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 기반이 있는 이런 쪽 애들보다 그런 데이터 분석 만지고 이러는 쪽이 훨씬 더 수익성이나 이런 쪽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막사하고 그 뭐야 트림블 이쪽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트림블은 지금 되게 비싼 회사니까 즐겨찾기로 좀 추가해 놓으셨다가 괜찮아 보일 때쯤에 사면 좀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주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비싸고 또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우주 발사체 만드는 이런 회사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축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훨씬 더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도. 막사랑 트림블. 자, 요거 미국 주식 굉장히 어려운 리포트였는데 뭐 질문거리 있으신가요? 내용 중에? 전 미국 주식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지간히 우리나라에서 리포트가 나올 정도 되면 이미 인지도가 상당히 확보된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다 사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포트폴리오로 투자해놓고 뭔가 이슈 있을 때마다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리포트를 봤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전 우주항공 쪽 다 즐겨찾기로만 돼 있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주항공 쪽을 사고 싶었던 때는 이미 막 밸류에이션이 고공행진할 때에서 그때 샀으면 되게 물렸죠. 고점에서 못 샀고 우주항공 쪽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인텔리안 테크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인텔리안 테크랑 오히려 LIG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해외 주식 쪽으로 무조건 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쪽은 아무래도 투자 규모가 글로벌 커버리지가 없는 회사가
이게 성장세가 제대로 높게 나올 수가 없어서 무조건 글로벌 미국 회사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페이스 쪽은.